이 드루킹 사건 수사에 대해서 예. 사실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 드루킹이 그 실제 그 이 대선 개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국한시켰잖아요. 예. 사실 뭐 저도 우파 입장에서는 그 문재인이 하고 이제 김경수하고 실제 뭐 4.3 총선 이후부터 예. 쭉 그 서로 연결고리가 형성됐는데 실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탄핵 과정에도 상당히 깊이 개입한 거 아니냐. 뭐 저는 그 부분을 예. 사실 실체를 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7년 구형 가는 걸 특검에서 또 구형을 때렸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우파들이 지금까지 구속 기소된 어떤 또 선고의 어떤 형량에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갖고 있고요. 어쨌거나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드루킹이 최후 변론에서 예. 언급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결국 이제 이 친구가 한 얘기는 신이 없는 정치인, 무능한 정치인을 내세워서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뭐 이런 최후 변론을 했는데 거기에 결국 신이 없는 정치인이라는 건 김경수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능한 정치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 바로 문재인을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결국은 어쨌거나 뭐 이 좌파 정권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결국은 뭐 이 김경수하고 이 자기들 그 세력 내부에 이런 결국 어떤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 드루킹이 이 재판장에 서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뭐 이 마지막에 본인이 했던 말, 무능한 정치인을 자기가 어떤 1등 공신으로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국민께 사과한다 하는 부분을 저는 사실 이 자체는 굉장히 큰 시산반 크다고 봐요. 왜 본인이 그동안에 이 대선 이전부터 이 탄핵 과정부터 그 전부터 어떤 경민선이나 이 모든 과정을 속속들이 잘 알지 않겠어요. 실제 어떤 재판 과정에 언급하지 않았던 향후의 어떤 비사로서 실제 어떤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또 언급할 때가 올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느끼는 그대로 예. 가까이서 봤으니까 더 실체를 알겠죠. 어떤 그것이 이제 문재인의 어떤 실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밝혀지지 않은 경린선, 그러니까 이 김정숙이가 그렇게 대선 내부 경선에서 언급했던 그 부분도 전혀 이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예. 뭐 수사가 됐는데 발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또 핵심적인 것은 이 탄핵 과정에 분명히 개입됐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부분들 차후에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어떤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재수사를 통해서 실제 모든 이 상황을 명명백백히 저는 다시 밝혀져야 한다. 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이런 지경이 이런 데 된 데에서 이 문재인 이 좌파 세력들은 반드시 단죄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드루킹 7년 구형을 해서 이렇게 우리 뭐 우파 쪽에 비하면 뭐 적지만 어찌됐든 드루킹에게 아무래도 압박을 가하지 않겠습니까? 가해서 이렇게 7년 구형을 때리고 김경수를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뭐 어떤 구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현재 이제 특검이 구형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재판장에서는 최종 선고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지켜볼 부분은 이제 재판장에서는 어떤 선고를 할지를 저는 상당히 이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특검에서 김정수의 때 어떤 구형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과정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어차피 특검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보수 우파 입장에서 이제 특검을 이제
추천한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데, 제대로 특검이 이제 수사를 했는지, 결국 이제 모든 것들은 어떤 재판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말 어떤 이 좌파의 눈치를 보고, 또 상당히 실질적인 어떤 공개를 하지 않은 수사의 어떤 진정 과정,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론 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의겸이가, 예. 이 자기들 좌파 정부는 이런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DNA 자체부터 근본적으로 자기들은 사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서 DNA 들먹거렸잖아요. 예. 그럼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최근에 1년에 어떤 이 좌파 세력들이 어떤 사회, 이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이런 과정들, 또 대응 방안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들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적폐로 규정해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좌파들의 DNA는 기본적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에 상당히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거든요. 절차나 과정을. 예.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일종의 가치와 굉장히 맥을 함께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우리가 이 악의 축이란 건요, 원래 나온 게 92년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 이란과 이라크, 소위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3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존 볼턴 같은 경우에 이제 리비아나 시리아, 쿠바 같은 이 독재 국가도 이제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는 이 의미가 좀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국제 어떤 테러를 지원한 국가다. 이거거든요. 예. 테러라는 게 결국은 어떤 인류의 어떤 평화나 이 행복을 완전히 송두리째 앗아가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한 정상적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국가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이 테러라는 얼마나 참 정말 사라져야 될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예. 응? 그리고 또 대량 살상 무기도 개발하는 그런 또 국가를 악의 축이라 규정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어떤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굉장히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이제 이런 세 가지를 하는 어떤 국가를 통상적 악의 축이라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규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미 악의 축으로 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테러를 한 기업들이 아웅산 폭파 사건 같은 경우도 엄청난 테러를 자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이 관료들이 사망을 했습니까? 최악의. 그 다음에 이 칼기 폭파 사건도 결국은 김정일이가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는 목함 지뢰 사건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북한 자체가 이미 이 대한민국에 행했던 이 테러 상황도 그렇고, 또 어떤 국제사회에서도 규정하는 이 테러 국가라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테러국을 지원하면서 또한 북한은 테러 국가라 말이에요. 테러 집단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테러 집단을 지원하는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북한이라는 이 존재는 사실 우리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지옥 같은 소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인권이 있습니까? 이 정치범 수용소를 둬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주민들을 완전 아사시키는
그리고 지난 어떤 수십 년 걸쳐서 소위 어떤 고난의 행군에서 어떤 300만 명 이상이 정말 굶주려서 죽고, 거기에 뭐 법치가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예. 진짜 억압과 통제와 그거밖에 없잖아. 어떤 또 도시와 도시 이동할 때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어떤 증명서를 끊어야 결국은 도시와 도시 간 이동하는 이런 세상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 같은 경우 어떤 슈퍼노트하고 위조 지폐를 전문적으로 또 만들어서 달러 같은 것도 위조 지폐도 많이 통용시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약, 테러, 해킹. 사실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위조 지폐, 마약, 테러, 해킹. 이것만 보면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악질이고 가장 인권을 말살하는 일종의 테러 국가이면서 테러를 지원하는, 그리고 많은 군사적인 무기를 중동에 또 테러 집단에 지원하고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테러의 국가이면서 테러 지원하는 나라를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는 정상국가입니까?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 테러 이 집단을 국가를 호시탐탐 경제적 지원, 미국 속여가면서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이런 집단이 과연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집단만 악의 축이라고 규정할 거냐? 우리가 외국에서 바라보는 이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문재인 좌파 정권도 저는 테러 악의 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논리로 그대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독재 집단이면서 정말 어떤 도저히 존재하지 못할 깡패 집단 국가 같은 이런 집단과 함께 평화를 논하고 뭔가 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한 안달이 나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철도에 대한 어떤 착공식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뭐 엄청나게 많은 또 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정상국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정말 악의 축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깡패 집단과 정말 평화를 앗아가는 이런 독재 집단과 같이 평화를 논한다고 했을 때 그걸 정상적인 어떤 세력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깡패와 어울린 깡패 친구 깡패 아닙니까? 깡패 숨겨주고 뭐 깡패하고 어울리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악의 축이기 때문에 이 주사파 세력도 악의 축이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사고나 어떤 우리가 가치나 어떤 그런 맥락에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정상적 국가의 어떤 세력이라고 저는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 이 악의 축이 존재하고 그걸 떠받드는 이 좌파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악의 축의 연장선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좌파 세력들은 어떤 국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그런 어떤 세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 어떤 특권층에만 자기들 어떤 모든 권리와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들을 위해서 어떤 이용하는, 나머지는 전부 정말 이용하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도 현재 이 사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자신들만이 선이고 나머지를 전부 악으로 규정하고 적폐로 규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세력이 아니죠. 어떤 가치관과 인격을 갖춘 집단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 자체는 바로 어떤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사상에 물들어 있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벌어오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어떤 정상적인 어떤 대한민국 자유주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집단 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기반한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밖에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청와대 주사파 세력들도 우리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것보다 더한 단어가 있다면 참 쓰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악의 축이라는 용어도 부시가 사용을 했지만 일부 사람들 그게 좀 심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그 독재 이 테러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세계의 어떤 이 평화 안보가 위태로울 정도. 지금도 사실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떤 전 세계 위협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중동의 어떤 테러 집단에 넘어갈 경우에 세계 어떤 평화나 안보에 너무나 중차대한 어떤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반도가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 북한 그 김정은 독재 집단은 1초도 어떤 그런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해야 된다. 저 세력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몇몇 특권층의 어떤 안위를 위하고 자신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모든 주민들을 전부 이용하고 전 세계를 협박해서 결국은 자신들의 삶만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집단이 저 김정은 독재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원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런 세력들과 타협한다거나 함께 평화를 논한다는 이거 자체도 굉장히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